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서 충치를 예방해요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를 나는 열심히 닦는데도 충치가 생겨요 맞는 얘기예요. 칫솔대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나 아니면 오돌도돌한 거나 고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일단 그 칫솔이 제일 나쁜 칫솔입니다. 칫솔이 나한테 움켜잡고 이를 망가뜨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매일 강의 때마다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가지려면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오늘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칫솔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화장실에 가서야 하고 봤을 때 고춧가루 없는 거, 어우 깨끗하다. 근데 실제로는 칫솔질은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거 이상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접시가 깨끗해요. 설거지 끝났다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은 손을 대봤을 때 미끄덩거리는 뭔가 기름때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떼어내는 거죠. 칫솔질도 화장실에 가서 이해하고 들여다보셨을 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보이는 그때가 치아에 붙은 세균 막을 조절하는 거다. 그때가 칫솔질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자 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세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구조고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음식물 찌꺼기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도 저 구석에 세균들이 모여 살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조절한다라는 현미경적인 논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를 문질러 닦아도 치과에 가실 수밖에 없는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칫솔질에 의해서 무관리한다고 따지면 한 번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충치와 잇몸 질환은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서 충치를 예방해요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칫솔질은 대부분의 경우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이를 나는 열심히 닦는데도 충치가 생겨야 맞는 얘기예요. 또 하루에 3번 닦으세요라고 하는 얘기에는 절반은 잇몸 질환 예방 얘기가 들어있고요. 절반은 충치 예방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식후 3분 이내에 닦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전적으로 충치 예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더 치과에 대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드리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치과대학 교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금니 쪽에 씹는 면에 있는 좁은 홈에서 주로 충치가 생긴다. 그런데 그 홈은 너무 좁고 깊어서 칫솔모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렸을 때 씹는 면을 열심히 문질러도 충치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아이들은 제일 딱히 편한 씹는 면을 문지르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어른이 되었거나 20대, 30대, 40대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입안을 한번 보십시오. 씹는 메뉴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요, 레진이요, 혹은 세라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을 광낼 필요도 없는데 거긴 왜 그렇게 문지르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가지려면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살이죠. 그 부분을 닦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럼 시민만의 충치는 어떻게 예방해요? 거기는 호흡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그 잔 홈을 메꿔주는 치아 홈 메우기라는 수식이 있어요. 그 홈 메우기를 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씹는 면의 충치를 예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주 좁은 낭떠러지 벼랑 속에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입구를 막는 것 동시에 양쪽 벽이 딱딱해지면 이게 확장돼서 구멍이 커지는 걸 막아요. 그 얘기는 치아의 구조가 단단하면 충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불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치 예방은 치아 홈을 메꾸고 두 번째로는 불소 치약을 꾸준하게 쓰는 거의 두 가지가 충치 예방에 가장 기본이지 칫솔질이 충치 예방의 기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뭘 하려고 그러면 적절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초심자일수록 좋은 도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 닦자 뭘 닦는다고 말씀드렸냐면 치아멜이 붙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 음악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접촉 면적입니다. 1번 접촉 면적. 그러려면
칫솔모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한 번의 선택 조건이에요. 칫솔모의 개수가 많을 것. 두 번째는 칫솔모의 끝부분이죠. 이렇게 칫솔이 쭉 꽂혀 있으면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끝이 뾰족하게 생긴 걸 보통 우리가 미세모라고 하는데 그 미세먼지 뾰족하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점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려있고 칫솔모가 많은 거. 자, 이런 칫솔모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칫솔 머리통이 얼마나 하면 좋겠냐. 모든 사람들의 꿈은 칫솔질을 3번만 하는 거예요. 칫솔이 이만하게 생긴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1번, 2번, 3번 끝 이루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는 설거지도 안 합니다. 우리가 바꾼 게 어떡하지. 하나씩 그래서 연필 잡듯이요. 그래서 칫솔대는 연필처럼 생긴 게 가장 좋습니다. 육각형, 팔각형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모가 쳐져 있는 형태가 가장 좋은 칫솔대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일단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칫솔모의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린 미세모가 아닌 걸 고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바깥쪽 끝부분에 있는 게 미세먼지다. 잘 보시면 끝부분이 아른아른하게 보이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3개는 평평하게 잘려진 칫솔이에요. 그럼 일단 얘는 탈락이죠. 일단 칫솔모의 형태에서 두 번째 얘기는 뭘 드렸냐면 칫솔의 머리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 거 2개는 탈락, 이쪽 거 2개는 통과. 그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손잡이 형태입니다. 어떻게요? 여기 오돌도돌하게 뭐가 붙어있는 거.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눌립니다. 힘줘서 닦으라는 거죠. 그런데 칫솔은 팔각형이에요. 다른 칫솔은요 육각형입니다. 칫솔이 육각형과 팔각형이면 정말로 모나미 볼펜 잡듯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각형 혹은 팔각형의 칫솔모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칫솔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정교하게 치아를 닦는 칫솔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보통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에 다 있다고 왔는데 엄마가 약 귤 먹어라 뭐 이러면 둘이 맛이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치약 안에 들어있는 거품 내는 성분하고 산이 반응해서 이상한 떨떠름한 맛이 나는 건데 그 치약의 거품 내는 성분의 이름이 소디움 나우릴 서페이트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우를 황산염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오늘 댁에서 쓰시는 칫솔의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로 성분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나우릴 황산염 혹은 나우릴 황산나트륨 소디움 나우리의 서페이트라고 써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그 귤맛을 만드는 거품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몸에 썩 좋은 성분은 아니랍니다. 근데 왜 집어넣고 있느냐? 거품이 난다는 건 샴푸나 비누와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름때를 좀 제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거는 거품이 나야 깨끗해진다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거품이 많이 나면 칫솔이 이해 못 닿습니다. 그 거품 때문에 미끄러져서 실제로 세균막을 정확하게 닦아내는 게 오히려 어려워져요. 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칫솔질을 매일 하지 않고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이러면 치아에도 기름때 같은 게 끼니까 그게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2~3번씩은 이를 닦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분을 빼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거는 이게 입을 좀 바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입이 자꾸 마르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품이 덜 나고 안 나는 치약 소디움 나우리 서페이트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만 써도 그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라는 연구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치약을 사기 전에 성공표를 한번 보시고 거품이 좀 덜 나면 좋겠다의 깨알 같아서 내가 보기도 힘들다 그러면 집에 있는 치약 써보고 귤 먹었는데 오렌지 주스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다. 그럼 그거는 이후에는 세면대 청소할 때 쓰시는 걸로 치약이라고 하는 거에 성분을 보면 이거가 있어야 치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불소입니다. 불소를 위해서 치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내 치약엔 불소가 안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치약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치아면에 불소를 코팅하기 위해서 치아 화면에 불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한 튜브애들은 이게 치약인 거예요. 그 외에는 뭘까요? 향료입니다. 확 맛이 나요. 찌질한 소금 맛이 나요.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도 약효 성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 고르실 때는 거품이 덜 나고 불소가 충분히 들어있고 충분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숫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거기에 ppm이라는 단위가 써 있어요. 다 BPM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우니까 그건 뜯어내고